가장 우리가 뚜렷하게 눈에 띄는 척도 중에 하나가 바로 주름입니다. 30대부터는 표정을 지을 때마다 뭔가 선이 생기고 우리가 우선은 임시 방편으로는 보톡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굵은 주름도 피고 얇은 주름도 보톡스로 예방하면 주름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오가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주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노화의 척도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탄력이 처진다거나 피부색이 어두워진다, 다크서클이 심해진다, 검버섯이 늘어난다, 흰머리가 생긴다, 그리고 손발이 쭈글쭈글해지고 목도 쭈글쭈글해진다, 뭐 이런 척도들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뚜렷하게 눈에 좀 띄는 척도 중에 하나가 바로 주름입니다. 주름은 도대체 왜 생길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주름을 막기 위해서 보톡스를 최근에는 젊은 시절부터 맞기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미간 찌푸리 있는데 주름이 생기는 것 같아서 보톡스 놔주세요. 선생님, 저는 이마 주름이 신경 쓰여서 보톡스 놔주세요. 선생님, 저는 눈가 주름이 신경 쓰여서 보톡스를 놔주세요 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제 보톡스의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현대 사회인데요. 과연 그런 보톡스를 맞으면 주름을 없앨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주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표정을 지을 때 액티브하게 생기는 얇은 주름이 있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선이 가 있는 굵은 주름이 있습니다. 표정을 지을 때 액티브하게 생기는 얇은 주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 속 진피층에 콜라겐이 떨어졌다라는 신호입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웃고 찡그리고 표정을 지어도 피부에 주름선이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30대부터는 표정을 지을 때마다 뭔가 선이 생기고 그 선이 얇았던 선이 해가 가면서 굵어지고 또 어느 날은 그 선이 유독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날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진피층의 피부가 얇아지고 피부 두께가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콜라겐과 엘라스틴 그런 물질들이 감소됐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우선은 임시 방편으로는 보톡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보톡스는 피부 두께를 증가시켜 주진 않습니다. 단지 근육의 움직임을 일시정지시켜서 우리가 주름이 잘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것인데요. 얇은 주름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가나 미간, 이마의 얇은 주름에는 보톡스를 1차 치료제로 선택을 하고요. 다만 굵은 주름, 이미 선이 가 있는 주름 자체가 보톡스를 맞는다고 해서 펴지거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이런 선들을 지워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름 주사라는 표현을 써서 히알루론산을 이용해서 이런 주름들을 다 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굵은 주름이 있다라고 해서 너무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 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굵은 주름도 피고 얇은 주름도 보톡스로 예방하면은 주름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건 아니죠. 그래서 피부 속의 콜라겐과 피부 속 두께를 증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리프팅 레이저를 꾸준하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프팅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피부가 단단해져서 주름으로부터 저항력이 있는 그런 피부를 만들어내는 게 진짜 진정한 리프팅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남성 환자분이고 60대 초반 환자분이십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이마에 한 3갈래 정도의 깊은 굵은 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콧등에도 깊은 주름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눈밑 역시도 얇은 주름들, 그리고 팔자도 깊이 파여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보톡스를 이용해서 눈가, 이마, 미간에 어떤 힘들을 좀 완화시켜 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름 주사 5회를 처방해서 히알루론산을 이용해서 이런 선들을 하나하나씩 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지어나간 결과 이마에 보이던 뚜렷한 선들이 많이 완화된 걸 볼 수 있고요. 콧등에 보이던 뚜렷한 선들 역시 많이 완화된 걸 볼 수 있고요. 또 눈 밑에 잔주름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팔자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손만 봤습니다. 워낙 좀 심한 형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만 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살 정도는 어려 보이는 그런 형태로 유도를 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 같이 이제 주름을 보톡스와 그리고 히알루론산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경우를 저희 피부과에서는 거의 데일리로 많은 분들이 지금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봤는데 주름이 왜 생겼지? 나 이제 늙은 건가? 하는 마음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간단하게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름을 한번 펴주고 이런 주름들이 다시 많이 생기지 않게끔 리프팅 레이저를 정기적으로 해줄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이런 주름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주름과 관련된 치료의 부작용들이 당연히 따를 수 있습니다.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간이나 이마에 맞는 경우에는 눈이 좀 무거울 수 있고요. 그리고 눈가에 맞는 경우에는 좀 어색하게 화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조금 숙달된 전문의에게 받는다면은 그런 불편함 없이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혹여 그런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시간을 기다리면은 조금씩 완화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주름 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놓는 것이 포인트인데 역시 숙련도가 좀 필요한 시술이다 보니까 많이 한 병원을 찾아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이나 이제 외부 이제 광고를 보고 좀 꽂혀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내가 그 시술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5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회성인 시술보다는 근본적인 치료를 저는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보톡스나 주름 주사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선들을 타겟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능한 그런 시술이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가 너무 살이 없고 얇고 그리고 쉽게 처지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쪽 리프팅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피부가 너무 두껍고 그리고 좀 단단하고 지방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웨이브나 초음파 쪽 리프팅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얼굴형을 보완하면서 같이 주름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항노화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 주름 제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만약 지금 거울을 보고 계시는데 주름이 있거나 혹은 이제 부모님 얼굴에 주름이 있다면 꼭 추천드리고 치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오가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